찬 보름달이라는 뜻의 달 항아리라는 표현을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한국 이미지의 상징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성화 봉화대 모양이 달 항아리였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달 항아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 미의 아이콘이 됐는지 우리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미의 아이콘인 달 항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왠지 재밌을 것 같죠? 네. 달 항아리는요, 그 형태와 색, 그리고 사용 용도까지 모두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달 항아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 미의 아이콘이 됐는지 우리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꽉 찬 보름달이라는 뜻의 달 항아리라는 표현을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달 항아리를 전시할 때요. 최순우 관장님이 달 항아리라고 명명을 해서요. 달 항아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우 관장님의 절친이면서요. 한국의 전통미를 탐구하면서 특히 그 1949년부터 1959년 사이에 이 달 항아리를 아주 즐겨 그린 화가 김한길은요. 이 용어, 즉 달 항아리를 채택하여서요. 자신의 작품에 정말 적극 활용을 하였죠.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요. 달 항아리가 한국의 미와 예술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달 항아리의 이미지를 높이게 된 것이죠. 성북동 산비탈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마당에서 하얗게 빛나는 백자 항아리 옆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흐뭇해하는 김한기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백자 항아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백자 마니아였던 김한길은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항아리를 사다 날랐는데요. 항아리의 값이 그 가난한 화가가 예상한 것보다는 싸게 생각되어서 살 때마다 정말 흐뭇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백자 항아리에 대한 사랑은요, 그 절친 최순우 관장에게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최순우 관장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요. 김한기가 이를 확산시켜서 달 항아리의 인지도와 중요성을 높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이 달 항아리의 인기에 불이 붙었는지, 정말 언제부터인가 정말 달 항아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됐잖아요. 2005년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백자 당아리전을 개최한 것이 이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이랍니다. 출품된 항아리들은요, 문화재 7점의 국보 보물을 비롯해서요, 영국하고 일본에서 온 2점까지 합쳐서 모두 9점이었는데요. 광화문 거리에 정말 그 관람객들을 줄을 세울 정도로 정말 그 큰 관심을 모았던 그 전시회 이후 달 항아리는 조선 백자의 대표 선수로서 한국미의 아이콘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해외에서는 달 항아리의 인기를 끌게 된 계기가 또 있을 텐데요. 그 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00년대 영국 그 대형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와 협업을 해서요, 한국시를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18세기의 백자대호를 문자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그 자체로서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정말 로맨틱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자라는 이름은요, 달 항아리를 연상시키는 그 특유의 둥근 모양과 그 은은한 색상 때문에 선택이 된 것이죠. 이로써 달 항아리는 대형 박물관에 정말 인기 있는 유물 중에 하나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자라는 이 이름은요,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잘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서요, 유럽 예술가들의 호기심을 또 관심을 아주 크게 자아나게 한 것이랍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는 알랭 드보통과 같은 유럽 예술가들은요, 이러한 달 항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요, 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형태에 대해서 특히 많은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알랭 드보통은요, 달 항아리의 이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을 논하면서요,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아름다움 사이에 조화를 강조하기도 한 것입니다. 달 항아리를 통해서요, 동양 문화의 심오함을 발견하고 또 이를 서양 예술의 영감으로 받아들인 알랭 드보통은요, 저서인 영혼의 미술관에서 달 항아리를 정말 예찬하면서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여서요, 달 항아리를 널리 알리고 또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소개하는데 정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우리 그 달 항아리를 소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알아볼까요? 동양 미학을 정말 오래 연구한 영국의 그 유명한 도예가 베르나르 리츠는요, 1920년에 조선을 여행한 후에 조선 도자기에 정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매료를 당한 것이죠. 특히 조선 백자의 자연스러운 무심함에 많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1935년에 다시 조선을 방문한 버나드 리츠는요, 조선 백자의 그 무심한 아름다움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된 것, 진짜 방문을 한 것이니까요. 그 이후 그는 몇 점의 조선 도자기를 구입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형 박물관의 소장이 된 것이고요. 조금 후에 그 우여곡절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양과 서양의 예술과 문화를 잘 융합하고 또 산업화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공예의 가치를 정말 강조한 이 버나드 리츠는요, 그의 작품 철학은요, 조선 백자, 특히 달 항아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그의 작품에도 적지 않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43년에는요, 버나드 리치는 동료인 루시 리에게 이 달 항아리를 선물을 했고요. 루시 리가 죽을 때까지 이 루시 리 스튜디오에서 달 항아리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1995년에 루시 리가 죽자 버나드 리치의 이 달 항아리는요, 원래 주인이었던 버나드 리치의 딸에게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죠. 그리고 1998년에 이 딸이 또 사망을 하자 마침내 경매에 나왔고요. 우여곡절 끝에 박물관 한국실에 대표 유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대형 박물관에 한국실이 없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한빛문화재단의 한광호 이사장이 100만 파운드를 기부를 했고요. 박물관은 그 기부금으로 응찰을 했는데 더 높이 부른 응찰자가 있어서 밀렸죠. 마침 외환위기가 있어서요, 환율은 급등하게 되었고요. 낙찰을 받은 사람이 포기를 해서 드디어 박물관이 소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9번창의 달 항아리 연작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놀랍죠? 제가 하나 갖고 있다는 게요. 그 설명도 또 해드릴게요. 9번창 작가님의 그 달 항아리 연작 시리즈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9번창 작가님이 이 달 항아리 사진을 찍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루시 그 리의 노년 시절에요. 사진 작가로 유명한 그 스노든 백장은요, 그 루시 리의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사진을 시리즈로 찍었는데요. 그녀의 옆에는 늘 이 달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1980년대 말에 우연히 이 사진을 잡지에서 본 우리의 그 9번창 작가님께서요, 달 항아리에 새겨진 그 세월의 흔적이 바로 이 루시 리의 얼굴과 잘 어울리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요, 이를 계기로서
달 항아리를 연작으로 찍기 시작하셨답니다. 구본천 작가님은요, 백자 특유의 그 무욕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특유한 그 광택을 없애고 아주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강한 회화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달 항아리의 가치를 시간의 상처를 견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구본천 작가님의 그 연작에는요, 물론 그 대형 박물관에 달 항아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사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달 항아리의 열풍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더 힘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의 그 아름다움이 담겨 있을 때 그 임팩트는 정말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이처럼 한국미의 아이콘 다랑아리, 외국인의 시각과 한국인의 그 정체성 탐구 정신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꼭 와닿는 설명으로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님의 그 달 항아리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빼고놓고 넘어갈 수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님의 그 달 항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달 항아리를 한국미의 극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홍준 문화재 청장님은요, 달 항아리를 한국미의 극치라고 전시도록의 서문에서 극찬을 하셨는데요. 달 항아리가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인식을 잘 반영해주고 있죠. 이 전시도록의 서문은요, 2011년 문화재청이 국보 및 보물로 등록된 7점의 백자 대호를 백자 달 항아리로 재분류하는 결정에 앞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요, 달 항아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요, 서문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지지함으로써 달 항아리의 이미지와 인식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한국 이미지의 상징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요,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이미지 상징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성화 봉화대 모양이 달 항아리였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문화 비평가인 기소르망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달 항아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 항아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하면서 또 그 특유의 곡선과 그 모양은 한국의 자연과 조화를 나타낸다고 기소르망은 여러 차례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요. 정말 달 항아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승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총감독은요, 이 성화 봉화대의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에요, 기소르망의 평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에 드디어 이 성화 봉화대의 디자인으로서 달 항아리를 선정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미가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BTS의 R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BTS의 리더 RM은요, 달 항아리를 알리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BTS의 리더 RM은요, 아미의 방 그 그림 속에서 달 항아리 하고요, 사방 탁자를 그려놓고 푸근한 느낌의 달 항아리의 그 곡선과 사방 탁자의 직선이 어우러져 아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편안한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RM이 달 항아리 대신에 백자대어라고 말을 했다면요. 네, 임팩트는 전혀 다르겠죠. 그 편안함하고 푸근하고 그 소박한 느낌은 네, 사라질 수 있었겠죠. 네, 정말 RM의 그 표현 너무 좋았고요. 달 항아리를 끼고 찍은 그 사진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한 우리 달 항아리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는 RM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뒤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앞서 달 항아리를 정말 자주 그린 우리 김한기 화가의 얘기를 했는데요. 김한기가 달 항아리의 그 아래 굽을 르꼬르비지에의 건물과 비교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우리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달 항아리의 그 굽이 아주 작은 것은 현대 미술의 전위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김한기입니다. 달 항아리의 그 형태를 르꼬르비지의 건물과 비교해서 정말 독특한 그러한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네, 르꼬르비지에의 건물의 그 필로티는요, 굽이 아주 좁고 낮아서 둥실 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는 이러한 르꼬르비지에의 건물의 필로티의 특징과 달 항아리의 굽을 비교를 해서 그 유사성을 본 것인데요. 김한기가 르꼬르비지의 필로티아하고 달 항아리의 그 굽을 비교한 것에서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좁은 굽에서 그 자유와 또 아방가르드 정신을 발견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김한기도 정말 앞서가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한마디로 김한기는 달 항아리를 단순한 도자기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컨텐츠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의 시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달 항아리를 예득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을 창립을 같이 하신 이우복 부회장님이신데요. 그 이우복 부회장님의 달 항아리 사랑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우복 사장은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여러 미술품을 수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전적 수필집 옛 그림의 마음씨에서요, 달 항아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1979년에요, 잘 아는 단골 화랑의 소개로요, 그림을 보러 한 소장가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림이 아니라 우연히 보름달같이 꽉 찬 달 항아리를 보는 순간, 그 순간 황홀경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한 번도 도자기를 산 적도 없고 그림만 사신 분이고, 달 항아리 18세기 것인지도 모르고 산 것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답니다. 이 이우복 부회장님께서요, 제게도 9번창 작가님이 찍은 달 항아리 사진을요, 액자에 잘 넣어서 주셔서요, 제게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신 분이시고요. 저에게는 정말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신 소중한 분이시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우복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우복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이우복 부회장님은요,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오묘한 빛깔과 기계적인 원형이 아닌 아주 살짝 일그러진 듯한 둥근 선에서 우리는 그 여유와 또 자연스러움이 배어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답니다. 또 주둥이보다는 그 굽이 작아서 불안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이 달 항아리를 더욱더 가뿐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그 달 항아리의 사진을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달 항아리는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또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상당히 많은 집에 또 달 항아리가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그
원형 진짜는 아니지만은요. 하나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네, 원형은 아니지만 네,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미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여러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모습은 우리 한국의 자연과 역사, 예술을 다 담고 있고요. 또 우리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제 잘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서 더욱더 뿌듯하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달 항아리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지만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보면 볼수록 더욱더 끌리는 달 항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보도록 해요. 아비안또!